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빤바람한 목토파입니다. 집주인들이 본격적인 스탠스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집값 분위기에서 하나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상반기만 해도 집을 보러 다닌 분들 대부분이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태도로 아주 강경일변도 드라이브를 걸었던 집주인들이 이제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는 치킨 텐더 같은 부드러운 스탠스로 돌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매수세 현황판을 들여다보면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녹색 그린 컬러가 매도세,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자들의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궤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거의 지진이 났을 때 보여주는 지진계의 움직임이랄까? 지지직거리면서 궤적의 낙폭의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빨리 팔아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야. 그 굴뚝 안으로 산타클로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매도자들 입장에선 산타클로스가 바로 집을 사주려는 매수세인 건 분명한 사실. 그러나 시베리아 추위가 극한에 달하니 루돌프가 끄는 썰매들도 동파가 되어버린 탓에 매수세는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바닥에 딱 붙어버렸죠. 절대로 이 엄동소란에는 나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집을 이 상황에서 샀다가는 그냥 바로 동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거의 이 궤적은 젖은 낙엽이 바닥에 딱 붙어 있다가 그대로 얼어버린 봉태가 된 모습이죠. 이렇게 매수세가 완전히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붙어버리면 좀처럼 거래량 회복은 불가능할 정도로 극악의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도와 매수라는 간격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건 그냥 수치의 차이를 넘어서서 생각의 차이 그리고 마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필사적으로 집을 팔아야겠다고 요동치고 있는 심리에 맞서서 절대로 집을 사지 않겠다고 웅크리고 있는 반대 심리가 그냥 챙챙거리면서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숫자로 나타난 주택가격 심리지수만 봐도 서울은 매도세가 80.9로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세는 1.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로만 봐도 얼마나 거래량이 갈수록 죽어나갈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죠. 그러니 집주인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요즘에는 별 상상이 다 들 겁니다. 이대로 집을 영원히 팔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당장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건 사업은 현금 확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집을 정리해서 현찰을 만져야 돌파구가 보이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선 도저히 집을 팔 수 있는 채널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가격 절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집주인들은 그나마 뭔가 여유라는 틈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놓은 집값 꼭 끼워 맞춰서 안 받고 나름 절충할 수 있는 자금 여유가 있다는 거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갭투나 투기 형태로 갑작스럽게 벼락대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가격 고수하지 않고는 완전히 장사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니 매물은 내놓는데 가격은 그대로 태그를 붙이고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집 안 팔립니다. 매수세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바로 가격 조정이라는 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매물은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도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부유하는 가격대. 상반기 죄다 그렇게 전고점까지 밀어올린 집값으로 누가 뒤를 쳐주겠습니까? 그러니 내년 2024년도가 돼도 우회적인 대출 완화 혹은 규제 완화가 나와도 막상 매수세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수요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변동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꼼짝마 거래는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지금 가격에 딜을 쳐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게 실질소득 감소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수지 회복이라는 수치와는 다르게 산업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실적 악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젠 옛날처럼 가격 흥정을 하지도 못할 건 그만큼 가처분 소득에서 상당 부분 마이너스 적자 살림을 꾸려야 하는 입장에서 집값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내려오는 수준이 돼야만 뭔가 접근이 가능한 건데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잔뜩 녹인 집값 가지고 기껏 집주인 기준에서 1, 2억 내린 수준의 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바로 매수세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도 올해는 100%에 달했던 수준이 그냥 0%야. 아니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가져가지 못하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매년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로 만인의 부러움을 샀던 곳인데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를 보면 얼마나 가계 수입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가를
대기업 샘플을 보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젠 눈치 싸움, 심리 게임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훅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값 상승 랠리에 편승한 지금 집값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대출도 다음 달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소득 대비 대출도 만만치 않을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무턱대고 남의 돈 끌어쓰다가는 지금 매매 시장에서 몰아치고 있는 폭락 양상의 2차 하락장 태풍에 모든 게 다 날아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12월 21일자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 2단지 52평이 고점 대비 32억에서 26억으로 뚝 떨어지는 기록적인 낙폭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가까이 떨어지는 추세죠. 하락폭은 18% 정도 되고요. 이렇게 매주 기록적인 하락세를 서울 아파트들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 시장 아파트들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뭐 딜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떨어지는 폭포 위에서 뱃놀이 해봤자 노를 저을수록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물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집주인들 열심히 매물 넣었다 뺐다 가격 담합했다 말았다 가격 딜 칠까 말까 아무리 쌩 난리를 치고 노를 저어보려 해도 지금 가는 궤적은 나이아가라. 노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라잖아. 나이아가라. 굉장히 썰렁한 말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모든 집값 추이는 엄청난 낙폭의 키를 갈수록 키워가는 시점에선 뭐 딱히 매도세가 할 일이 없다는 것. 지금같이 내년도를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집값의 상황에선 가장 빨리 테러를 구축하기 위해선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집값을 대폭 낮추는 것. 이게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살을 내는 추이가 아니라 살을 내는 고통이죠. 그동안 얼마나 그 집 그 가격에 사려고 발버둥을 쳐온 그 세월을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거래량이 쪼그라들어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 하는 거죠. 이건 뭐 과거지사, 그러니까 지나간 일도 아니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분양 현장에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계 리버비자이 이번에 397세대 모집에 18,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시국에서 엄청난 경쟁률이죠. 근데 가점을 뜯어보니까 최저가 55점. 이거 약간 싸한 느낌도 들죠. 가점이 이 정도 경쟁률이면 대체로 65점 이상은 찍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뭔가 돌격대가 있었다는 것.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직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과연 작은 부분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이렇게 최저 당첨 가점이 낮으면 계약률에서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아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모든 걸 걸고 아파트 하나에 우주 최강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현상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분양가가 24평이 10억이 넘어가고요. 7, 8타입은 12억을 뚫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서울에서 나오는 아파트 경쟁률 치고는 그것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 38대 1이라는 점도 많이 분양가 때문에 위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정도로 이 집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매도세가 이렇게까지 집 하나 제대로 팔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이런 모습들과도 많이 매칭이 되죠. 그만큼 지금 고분양가를 고스란히 받아주면서까지 인생 직진을 할 만큼 모든 걸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걸 뭐 흑역사라 하기에는 그렇고 그 고단한 세월이 고스란히 손때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매물 단가를 내리지 못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팩트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 부동산 PF가 터질 상황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국은 부동산 빼놓고는 시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여기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던 마포 프루지오 어반피스 이것도 경쟁률이 그리 썩 치열하지 못했습니다. 64세대 모집에 3,588명이 지원을 했고요. 여기도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었죠. 마용성 중에 머리에 해당하는 마포구라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디밀었는데요. 45대 1의 경쟁률 34평이 15억을 넘어버린 정말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분양을 했던 마포드 클래식가 14억이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뭐 15억 고지를 넘어가고 있네요. 근데 당첨 가점을 보면 최저가 52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무조건 못 먹어도 고를 외친 사람들이 있어 보이죠. 이 정도 경쟁률이면 최저 가점이 65점을 훌쩍 뛰어넘는 편인데 최저 가점 수준이 상당히 낮다. 무조건 집 하나만 보고 뛰어든 케이스가 있다는 건데 이런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재현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빠개지는 한이 있어도 내 집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소규모 단지 삼익더 랩소디처럼 671세대 모집에 1150명이 지원을 한 사례처럼 최저 가점도 여기는 29점이야.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쉽사리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여기 분양가도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엄청 세게 던졌었죠. 18평인데 11억이야.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차라리 이 정도 뭔가 눈에 들어오는 차이가 보인다면 쉽게 포기하고 손절에 나설 수도 있겠는데 서울 대단지에다가 마용성의 퍼즐이라는 입지를 가진 곳, 그냥 죽기 살기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서 포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자금이 딸리기 시작하면 후폭풍이 허리케인 수준이라서 감당이 불감당, 도저히 집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요즘 속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마 지금 매매 시장에서 자기 집 내놓고 가격 태고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몇천 명이나 10,000명 이상 모이는 청약은 서울에서도 그냥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지금 다른 여타의 지역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천 쪽 재물포역, 파크매종 411세대 모집에 129명이 지원, 그냥 바로 미달났고요. 인천은 분양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매매 시장 하락폭이 워낙에 쪽박이 깨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으니까 분양 시장도 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왕길역 프루지오 역시도 1409세대 모집에 691명이 지원을 해서 어김없이 미분양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요. 부산 에코델타 시티 1336세대 모집에 129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대규모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영락 없이 고배를 마신 거고요. 부산이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크게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죠. 아마 전국에서 덩어리가 제일 큰 하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양단지가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대전도 심각하죠. 도마동은 대전에서 서구 쪽 재개발 지역이라서 상당 부분 많은 호재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 도마동 해머로 464세대 모집에 464세대, 이거 뭐 무슨 1대1도 이런 1대1이 없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춤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지 거의 미달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부진한 성적 거뒀습니다. 중요한 건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가 아닌 곳들 11월, 12월 물량 중에 많았었습니다. 대부분 분양 성적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곳들은 미분양이 나기 십상이죠.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의 분위기를 견디는데 힘겨워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코스피 시장에서 건설주들이 그대로 약세장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가가 뭐 계속해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가 약해진다는 건 지금 현장에서의 수익률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훅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PF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냥 개념적인 수치로 건설사 부채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약시장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 만큼 심각하게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부채 문제가 자금 문제로, 그리고 자금 경색에서 줄도산으로 가게 되는지를 너무도 분명한 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동산 PF 문제는 정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경공매가 벌써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120곳에 달한다고 하죠. 그만큼 이게 예측 범위 안에서 터질 수 있는 수순은 카운터가 되는 건데, 우발적인 채무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휘청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13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한 번에 터져버리게 되면 제2금융권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증권사 굉장히 심각한 추이고 나머지 저축은행, 여신전문, 상호금융 쪽으로 위기가 번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만 빠개지는 게 아니라 연달아 금융회사가 흔들거릴 정도가 되면 이건 뭐 국가적인 위기가 되는 거죠. 단지 부동산 쪽 위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년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한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 높고요. 한국은행이 오늘 12월 21일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도 뭐 그닥 청신호로 보기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가 올라서 4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선행지표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가에 대한 수치인데요. 한국은행 금리 변동 여부에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여전히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 내년 금리 기조는 여전히 긴축에서 전환할 마땅한 포인트를 찾기가 애매할 거고, 적어도 상반기는 여전히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코픽스 지수 높아져서 다시 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르는 마당에 매물 가격대 끌어안고 있는 영끌하신 분들은 첩첩산중일 겁니다. 빨리 테러를 찾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렇게 버티든지 둘 중 하나인데, 주변 여건이 칼바람이라 완전히 사라진 거래량이 내리누르는 가격 압력은 유사이대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 골든타임을 잡으시려는 분들이라면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공격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집주인들이 본격적인 스탠스 변화가 엿보이는데요. 이 정도로는 간의 기별이 안 가죠.
그만큼 그 집에 대한 자금을 긁어왔던 히스토리가 지금의 집값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그만큼 지금도 진행되는 서울 대단지 주요 입지에 몰려드는 통장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부동산 상황이라면 다소 누그러지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여전히 집값 이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오는 동선들이죠. 그러나 내년도는 정말 부동산 시장이 자체 방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우발적인 변동 요인들이 부동산 전체 판을 뒤흔드는 사건들로 뒤덮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펌프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